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대노 소드 앤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대노 소드폼 앤 플랫폼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붉은색의 소드폼 같은 경우에는 이매진 모모타로스가 노가미 료타로의 몸을 빌려서 시간을 지키는 전사이자 가면라이더 대노 소드폼으로 변신을 한 형태입니다. 가끔씩은 이제 개그 포징을 취하기도 했고 숫자를 못 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료타로와 가장 긴 시간을 보냈고 가장 많은 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모모타로스가 변신했던 소드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가미 료타로가 라이더 패스를 통해서 가면라이더 대노가 된 형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플랫폼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역의 형태, 아무것도 없는 역의 형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라이더 대노 노가미 료타로 폼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숭아가 두 개로 착 하고 갈라져 있는 보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붉은색의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고 내부에는 은색 호일실을 사용해서 내부에 점 표시를 확실하게 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스티커 자체가 안쪽으로 크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V자로 뭔가 비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 부분이 약간 저는 아쉽더라고요. 아예 완벽히 쌀 수 있는 형태로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마 중앙 부분에 있는 이 노란색과 푸른색 그리고 검은색 라인들은 전부 다 하나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뿔 부분에 있는 이 은색 부분도 당연히 실 2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 부분에는 총 3장의 실이 들어간다, 아니지, 총 5장의 실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검은색 라인, 은색 라인, 그리고 노란색 라인, 흰색 라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파츠 분할입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파츠 분할로 해낼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만들면서 정말 감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봉, 원따봉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트라 피니쉬가 정말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붉은색 파츠로 가슴 부분과 배 부분에 장갑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은색 라인으로 하여금 가장 중앙에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이렇게 또 갑주 형태를 하고 있는 갑옷에 엑스트라 피니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대노의 원작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시듯이 검은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은 C를 쓰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 쪽을 보게 되면은 킨타로스의 앞쪽 장갑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검은색 파츠와 노란색 파츠 그리고 은색 파츠들을 전부 다 파츠 분할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엑스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어깨 파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파츠와 노란색 파츠 그리고 은색 파츠로 하여금 색 분할을 나타내었고 붉은색 실 2장을 사용해서 나타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같은 경우에 분할도 굉장한데요. 검은색 파츠와 은색 파츠 그리고 흰색 파츠에다가 은색 파츠까지 사용해서 대노의 그 모습 그대로를 잘 나타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은색 파츠로 되어 있지만 위아래로 흰색 파츠를 끼워줌으로써 해당 색 분할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만들면서 꽤나 놀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목 파츠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은색 파츠로 색 분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먹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편손 겸 특정 포즈용 손 파츠도 한 세트가 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패스를 줄 수 있는 손 파츠 하나와 덴가시아 소드 모드를 줄 수 있는 손 파츠 한 세트가 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가리키는 엄지손가락 파츠도 하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벨트 부분에 가장 많은 실이 사용되었는데요. 벨트 자체는 완전히 엑스트라 피니쉬의 은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앙 부분, 그리고 4개의 버튼 부분,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화살표 부분의 검은색 라인 부분들은 전부 다 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고 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벨트의 디테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붙인 게 100번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슬림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피니쉬 파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멋진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위쪽에는 엑스트라 피니쉬의 발 파츠와 아래쪽에는 검은색 밑창 파츠,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흰색 파츠로 하여금 확실하게 색분할을 해냈습니다. 참고로 이 뒤쪽에 있는 은색 부분은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플랫폼의 외형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앞서 보았던 소드폰과는 어느 부분이 다르고 어느 부분이 정말 깔끔하고 잘 나왔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플랫폼의 허벅지를 보게 되면은 이쪽 장갑이 검은색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파츠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른 파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민자의 어깨를 볼 수가 있겠고요. 가슴부도 마찬가지. 이쪽 회색 파츠를 제외하면은 아래쪽으로 붙는 장갑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냥 검은색과 회색,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더라도 그냥 은색 라인 하나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염귀염하면서도 약간 해골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요, 나름 귀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밋밋한 모습 꽤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 디자인, 이 헤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양쪽 볼 부분에 있는 검은색 실만 제외한다면 전부 다 색분할입니다. 네, 파츠 분할이라는 뜻이겠죠.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는 이쪽 진골 조제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현재 보고 계시듯이 두 친구는 키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쪽 진골 조제가 조금 더 작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가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뭐랄까, 진골 조제 쪽이 훨씬 더 슬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쪽이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자,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도 뭔가 허리 쪽에 조금 더 넓어 보인다, 조금 길어 보인다라는 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쪽이네요. 진골 조제 쪽은 허리가 조금 안 남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너 슈트, 안쪽에 있는 은색 슈트 부분이 진골 조제 쪽은 확실하게 내비치고 있는 반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모델의 조립상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다를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벅지에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다리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차이점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럼 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면라이더 데노 소드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장이 바로 이 덴가시아 소드 모드가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몰드를 보게 되면은 와, 진짜 표현은 잘 해놨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쪽과 뒤쪽에는 총 4개의 실들, 그래서 총 8가지의 실을 사용해서 덴가시아의 번호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풀 차지를 했을 경우에 어검술의 기본이 되는 이 칼날 부분도 분리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합과 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원작 고증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도색의 상태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진골 조제에서 나왔던 이 덴가시아 소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검날 부분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도작이 되어 있고, 덴가시아 또한 파란색의 라인까지 잘 살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테일만큼은 잘 살려놨기 때문에 도색에 능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도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에서 한 가지 챙겨준 게 있다면 바로 이 어검술 파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검술 파츠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츠로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간다 라는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검술 파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스탠드 파츠 하나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이 스탠드 파츠를 적당한 간격에 두고서 데노를 적당한 거리에다 두고 모모타로스의 필살기 파트 2 아니면 파트 3와 같이 연출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만이 가져가는 특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목부터 살펴봅시다. 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의 가동이 살짝씩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은 얼굴 자체, 그러니까 턱이 조금 크기도 하고 이 양옆 부분에 있는 카라 때문에 뭔가 조금 아쉽죠.
그렇게 크게 움직여줄 수는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고개를 아래쪽으로 쭉 하고 내릴 수도 있고요. 고개를 위로도 충분히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 살펴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는 약 90도 정도로 가동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90도, 앞쪽에 있는 장갑 자체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90도 정도로 움직여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부분이죠. 그리고 내부 관절 덕분에 앞쪽으로 팔이 크게 나와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덴가시아를 양손으로 쥘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이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180도 회전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을 통해서 하나, 둘로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 부분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 이 볼관절 자체가 굉장히 헐거울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도 있고 좌우로도 움직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헐거움이 있기 때문에 손목 부분에 액션 포즈를 취해주실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체와 허리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체 같은 경우는 좌우로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축관절을 통해서 약간씩 움직여주는 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부 축관절을 통해서 가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관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고관절이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기믹을 통해서 다리를 위쪽으로 크게 들어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데 벨트의 좌우측에 있는 이 홀더 부분 같은 경우는 C형 파츠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쭉 하고 올려줄 수 있습니다. 항상 가동 시에는 이 홀더 부분 주의해서 움직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으로도 크게 움직여주는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무릎 가동도 살펴봅시다.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 관절로 크게 접혀지는 무릎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허벅지 관절도 따로 돌아가는 가동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발목 가동입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합니다만 위쪽으로 움직였을 때 굉장히 많이 막힌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가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죠. 이것 때문이라도 다리를 사용하고 허리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는 이런 액션 포즈를 취했을 때는 고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혀 접지가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분명히 발바닥은 크게 조용히 되었는데 발목 관절 자체가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중심을 잡아줘도 안 된다면 그냥 베이스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본 제품의 가장 큰 특징 기믹이란다면 역시 환장이겠죠. 소드 포무러의 환장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드 포무러의 환장 기믹을 하나씩 재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데노벨트의 색깔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회색을 나타내게 되어야 되는데요. 스티커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색과 붉은색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붙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엔 소드폼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쪽 플랫폼의 스티커는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플랫폼을 소드폼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폼으로 변화를 시킬 때는 일단은 허벅지, 어깨, 가슴, 그리고 위쪽 장갑, 그리고 등 장갑, 그리고 머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허벅지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검은색 패널을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위쪽에 있는 파츠를 분리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가슴 부분에 있는 회색 장갑 부분을 먼저 분리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등 쪽에 자리하고 있는 일자형 파츠도 분리, 그리고 머리 분리해주시고요. 그리고 목 장갑 완전히 분리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소드폼으로의 변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부터 소드폼으로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죠. 일단 허벅지 장갑,
허벅지 장갑 같은 경우는 동일한 파츠이지만 색깔만 다른 파츠를 쓰시면 되겠고요. 어깨 파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파츠로 교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깨를 끼워주고요. 자,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킨타로스의 앞쪽 장갑을 끼워주고 이 은색 라인을 다시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위쪽 어깨 장갑을 그대로 얹어주시고 가슴 부분에 장갑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폼에 얼굴을 끼워주시면 완성! 자, 이렇게 가면라이더 데노 소드폼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파츠가 있다면은 바로 좌우측에 있는 이 덴가시아의 파츠들입니다. 소드폼이 되면은 이 덴가시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덴가시아 소드 모드가 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빈 파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덴가시아의 빈 파츠, 그러니까 홀더 파츠만 자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분리 간단하게 해서 비어있는 덴가시아 홀더 파츠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한 데누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제나 들어가 있는 이 클리어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베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지가 조금 힘든 데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데노 소드 앤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립하면서 계속 감탄했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엑스트라 피니쉬를 통해 은빛 컬러감을 살리는 것은 물론 파츠 분할 또한 훌륭했던 제품이었던 터라 데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에게 있어선 정말 좋은 제품으로 다가올 듯합니다. 조금은 아쉬웠던 손목의 고정이나 발목부의 고정성만 뺀다면 두말할 필요 없는 상급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